네, 앞서서 간밤에 미국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고 네.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또 그렇죠. 관련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으로 연관짓는 전략보다는 실제로 미국 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전에 전문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의견을 굉장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택시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주택 건설에 민감한 것은 주식시장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러면 커버리지 측면에서 매출액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디아로튼이라든지 아니면 네. 풀테홈스의 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아주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요. 무엇보다 거래가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디아로튼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모두 4에서 5% 올랐지만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는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의 회복 흐름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와 함께 건축허가 건수였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케이스 실러 지수는 이미 지난 지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20개 가격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건축허가 건수는 신규 주택과 관련된 것이죠.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주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의 개선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택시장 관련돼서 형성되어 있는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은 미국 시장 내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모기지 신청 동향과 함께 구매지수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구매지수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주간 모기지 신청 동향은 여전히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어서 금리 상승에 미국 시장 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다. 다만 이제 신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규 매수세는 조금 전에 이 실러 교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라든지 캐나다 연기금이라든지 최근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국 부호들의 미국 주택이나 미국 땅을 사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연의 주택 회복세는 확실하게 둔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지난 것을 반영한 지표다. 그리고 또 기존 주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의 주택시장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심리 지표를 가장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NAHB라고 표시된 지표는 주로 심리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MI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개월째 약세를 보이면서 주택 심리는 약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주택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 지표가 현재 매매 동향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까지도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금리의 수준도 높아진 것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고요. 임시직 조금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사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국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대기 매수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08년도에 나왔던 그런 강력한 조정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여름부터 꾸준하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주택시장 하반기에는 둔화된다.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지표가 꺾이고 있고 주택을 사는 조건들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케이스 실러 지수, 즉 20개 대도시의 가격이 오른 것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것을 염두한 미리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금리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심리 아닌가요? 이제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른데요. 신규 주택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신규 투자를 늘릴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워낙 채권 쪽에 많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채권 쪽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을 오히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금들
대표적으로 이제 압류돼 있던 그런 주택을 사서 그것을 임대로 돌리면서 일종의 채권화시키고 있거든요. 구조화시키고 있고 네. 또 그 구조화된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하는 네.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주택시장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존에 압류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거죠. 주택시장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불안정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금리 상승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신규 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기존 주택은 600만 채에서 한 700만 채 정도고요. 네. 신규 주택은 많아봐야 100만 채거든요. 어디가 더 중요한지는 이미 게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기존 주택의 공급량이라든지 기존에 물려있던 그런 물량들이 다시 시장 내로 들어온다면 주택 시장의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가 매년 3% 이상 성장한다라는 확신이 들기 이전까지 주택 시장의 회복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타의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미국 자산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체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제가 보기엔 달러 예금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외환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기적인 포지션들을 살펴보시면 유로화 쪽에서는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죠. 유로 쪽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가능성을 보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달러 쪽에서는 오히려 투기적인 포지션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달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테이퍼링이 올 연말이 되었든 내년 3월 달이 되었든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 투기적인 시장에서는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는 지금 거의 폭락 상태고요. 엔화 쪽에서는 지금 투기적인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엔화는 약세를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횡보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관련 쪽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투기적인 매매라는 사람들에게는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지금 원유 쪽에서 그동안 급속도로 몰렸던 자금들이 지난 7월 이후로는 꾸준하게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금 쪽에서는 달러 강세를 보면서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초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구리나 소맥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기적인 포지션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상품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달러의 강세 때문에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경우 상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품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환 시장 측면에서는 달러가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요. 지금 일정 레벨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내년에 적어도 2.5%에서 2.7%, 많게는 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채 수익률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아래로 내려가기에도 애매하지만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채권에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르게 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유입되고 있는 것이 S&P 500 같은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주택시장 같은 실물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기본적으로 달러 예금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면 리츠와 같은 것들을 사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지만 미국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연말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따라서 내년 연초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고려한 본다면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은 들어가도 되겠지만 내년 3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여부와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의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로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달러 예금 정도는 충분히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택시장 자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네. 내년까지도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을 주셨어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달러화 쪽으로 눈을 돌리자 이쪽에 집중해 보는 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